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을 가졌는데요. 새 지도부가 꾸려졌잖아요. 상견례 자리였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임명직 총사퇴 이후에 이제 새로운 또 2기 김기현 체제 2기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상견례로 만남을 가진 걸로 이제 파악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지도부 연이틀 좀 만나고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 2기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김기현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틀 이제 만나게 된 건데요. 사실은 뭐 사무총장 인선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견들이 나온 거 아니냐라면서 말들이 많았는데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면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 노출도 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이제 2기를 시작을 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씻고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에서 면담을 갖고 또 새로운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선 계기로 민심을 이제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김기현 체제 2기가 들어서기도 했고요. 아마 오찬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보선 이후에 드러난 민심 이반을 회복하고요. 또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과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깜짝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소통 방식. 소통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기조 이 부분인데 어제는 지도부 중에 핵심 멤버만 오찬에 같이 했다. 그렇게 하던데요. 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을 가지면서요. 김기현 2기 지도부를 만나기는 했는데 어제는 특별히 김기현, 윤재옥, 이만희, 유이동 등 당의 사역만 초청을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핵심 지도부 4인 당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요청이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좀 심기일전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좀 반성의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운영 기조 내지는 여당의 행태로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지적들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 당정대 관계가 재설정된 부분인데 그동안 뭐 공개 비공개 또 비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이번에는 고위 당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요. 민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직접 이와 같은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차원에서 주 1회 고위 당정회의 정례화 이야기가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를 수용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려운 민생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당내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지금 혁신위원회 출범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번 주말까지 인선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주 중에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해서요. 이번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혁신위원장 자리는 외부 인사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뭐 혁신위원까지 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모시려고 하는데 조금은 인물 영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합니다. 앞서 그 영빈관에서 그 만찬 자리에 김한길 위원장도 볼 수 있었는데 김한길 위원장 혁신위원장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김한길 위원장은 이제 정부 내에서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창당 전문가라고 해서 소위 이제 진영을 여러 번 옮긴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당에 그것도 혁신위원장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한편 윤 대통령 새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경북 출신인 이종석 후보자는요. 지난 2018년 10월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에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됐는데요. 이 재판관은 지난 2월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 바도 있는 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로 알려졌잖아요.
여기 입장이 나왔나요? 예, 지난번에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도 친분 인사냐 네. 이런 비판이 친구다, 있었는데, 뭐 친구의 친구다. 예, 이번에도 이제 그 이종석 후보자 관련해서도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유념해서 보겠다라고 짧게만 답했습니다. 근데 임기가 내년 10월까지거든요. 자, 이게 좀 짧은데 이게 또 이렇게 지명을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 만큼 임기 1년의 헌재소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불과 1년 후에 다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만큼 사법의 연속성 등의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념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이 아니라 아마 이종석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재판관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게 문제가 국회 문턱을 좀 넘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면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요. 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현재 소장의 임기는 6년이고요. 헌법재판관과 동일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제보했던 경기도 전 공무원이죠. 조명현 씨 이제 밝혔으니까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예, 조명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출석이 야당의 반발로 무산이 되자 신분을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조 씨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씨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서 무산시키는 것이냐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것 같은데 여야 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이 앞서 정무위는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국감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우려가 야당 측에서 제기되면서 반발 끝에 참고인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국감에서 전하지 못한 상황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예, 조명현 씨는요, 이 대표와 이제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고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어서 이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라고 물으면서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며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의혹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조 씨가 바로 그 20대 대선을 앞두고요. 네. 김혜경 씨의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보자죠. 자, 그간 이름하고 뭐 얼굴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한 그 사법 리스크들이 여러 네. 가지 지금 다 제기가 돼서 뭐 불구속 기소까지 됐는데요. 또 김혜경 씨 관련된 이 법카 유용 의혹은 이것도 이제 그 대선 때는 의혹이 잠시 제기됐다가 또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을 다시 또 국정감사 시즌에 좀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편 이와 관련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직접 언급을 했어요.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지난 17일 경기도 국감에서요. 예.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는 감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청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걸로 또 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 혐의가 예. 액수가 뭐 5억 정도로 지금 뭐 현재 주장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고손실 혐의 뭐 특강경법 그 적용을 또 받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중한 혐의라서 영장 청구를 검토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되면서 네. 좀 많은 파장을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영장 청구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뭐 아무래도 불구속 기소로 좀 정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 소식입니다. 어제였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9일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요. 네.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11월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에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찬반 투표에서도 73.4% 압도적 결과로 가결이 됐는데 결국 쟁점 자체가 인력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노사 간의 합의점을 아직 못 찾은 상황인가요? 예, 사측은 대규모 적자가 큰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를 위해서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수치는 전체 정원의 약 13.5%에 해당합니다.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파업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하철을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퇴근 대란이 걱정되는데요. 예,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연합교섭단은 이제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서 파업을 진행하는데요. 파업 시의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 1호선이고요. 79.8%까지 5호선에서 8호선입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의 운행률은 1에서 8호선 모두 다 50%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 소식.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까? 예,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50분경에요.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 약 7시간 30분 동안 머물면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항 활주로까지 직접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연대 포옹을 하면서 반겼습니다. 지금 순방 출발 전부터 순조롭지는 못했어요. 특히 가자 지구 병원 폭격으로 500명 이상 사망하면서 아랍권 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그래서 요르단 사자회담 취소되기도 했죠. 지금 이 순방,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반쪽짜리가 됐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르단 사자회담을 통해서 중동 담판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가자 지구 병원 폭발 등 돌발 병수로 인해서 중동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요. 또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에서 중동 전쟁 확산을 막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분리 대응하면서 또 이스라엘과의 균형점을 찾으려던 전략이 진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미국 현직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다. 이 자체의 의미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미국에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전쟁 확산에 대한 경계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분노에 먹히지 말라며 과잉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가자지구 병원 폭발입니다. 500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금 이런 학살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로켓이 오폭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진실 공방으로 지금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폭발 직후에 BBC와 알자지라 방송은요. 이스라엘의 병원 공습으로 인해서 최소 500명이 숨졌다는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그러나 병원 폭발은 하마스 측의 로켓 오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폭격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쪽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지금 가자지구 뭐 병원도 병원이지만 지금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데 바이든 대통령 이집트 통로를 통해서 가자지구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율. 청취조사 기간이죠. 오늘 또 애청자 여러분 위해서 저희가 따뜻한 커피 준비했습니다.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 커피 쿠폰 이벤트 참여하시고 커피 한 잔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예, 아침 시사를 꽉 잡고 있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는 평일 오전 7시 15분에 YTN 라디오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고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93.5MHz, 2번 94.5MHz, 3번 95.5MHz입니다. 자, 요즘 전화번호도 잘 외우기 어려운데 주파수 퀴즈 좀 어렵지 않습니까?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주파수까지 맞추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힌트는 퀴즈 정답을 보내시는 번호를 잘 보시면요. 번호요? 예, 오늘 퀴즈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예. 샵 0945,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힌트가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들은 샵 0945입니다.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